이게 뭐 지금 TD 코엔이라는 해외에서 엔비디아 목표 주가를 $700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50%더 주가가 오른다는 얘기인데 오펜하이머 쪽에서는 11일 이번 실적 시즌에서 상승세를 탈 4대 반도체 종목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중 하나가 엔비디아를 또 선택을 했어요. 올 들어서 주가가 3배 넘게 폭등을 했지만 계속 높은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역시나 엔비디아가 이렇게 긍정적인 얘기를 듣는다면 HBM을 공급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그 밑에 소부장 입장에서는 이런 긍정적인 뉴스들이 반가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한테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AI 반도체 그러니까 결국은 HBM 쪽인 거고 더 크게 보면은 이제 전통 반도체까지 다 포함한 소부장까지 말씀을 해주셔도 됩니다. 반도체 지금 타이밍에서 우리가 비중을 상당히 많이 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O. 아니다. 지금 그냥 조금씩만 이렇게 담아서 간 좀 보고 그렇게 비중을 크게 담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X.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요 단계 건너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좀 갈립니다. 유창희 본부장님은 O, 그리고 황유현 팀장님은 X 이렇게 들어주셨는데 긍정적인 얘기부터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뭐 이건 긍정적인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투자를 제가 만약에 적극적으로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라든지 뭐 2차 전지라든지 뭐 이런 기업 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면 당연히 반도체 실을 확 실어줘야죠. 오. 그러니까 실패할 지연적.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지금 만약에 저는 지금 이제 조금 더 올라간다라면 현금 비중을 좀 한 50% 정도, 그러니까 주식 비중은 한 60% 정도로 내에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예. 그러면 거기서 투자를 할 때 어쨌든 갈 수 있는 쪽에 대해서 비중을 더 싣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5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은 전체 포트가 100이라고 하면 반도체 종목들의 비중은 몇 % 정도로 가져가는 게 맞다고 보세요? 뭐 전체 포트라고 100으로 본다면 주식 기준으로 주식 기준으로 100으로 뭐 본다. 30% 정도는 실어도 된다. 100 중에 30% 정도는 반도체. 네, 한 30에서 40% 정도. 30-40% 정도? 오케이. 알겠습니다. 디테일한 거는 반도체 뭘 사야 되는지는 잠시 후에 여쭤보도록 하고. 황유현 팀장님은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3대가 대한민국 증시를 끌고 간다. 방금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X를 또 들어주셨습니다. 딱 10월, 11월까지만 조심하자예요. 그런 조심하자가? 관점. 네. 굳이 급할 건 없다. 그러니까 뉘앙스를 조금 이게 저는 항상 요즘에 하반기에 나오는 방송에서 계속 조심하자라는 뉘앙스를 하니까 전 증권사 직원이 맨날 조심하자만 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10월, 11월은 조심해도 전혀 지장 없다. 예를 들어서 매매는 하는데 오늘처럼 급등하면 조금 정리해도 저는 전혀 늦지 않다 생각해요. 해도. 좀 여유를 갖자. 여유 가져도 됩니다. 여유 가져도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내년까지 바라본다라고 하면 진짜 HBM 저는 몰빵해도 된다 생각해요. 네. 아니 증권사 직원이 그렇게 얘기해도 괜찮아요. 네.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 이거죠. 그렇죠. 어. 그러니까 지금 하이닉스가 여기서 만약에 더 치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반도체만한 그러니까 주식시장 자체가 예. 새로운 것을 좋아하잖아요. 새로운 것을 좋아하고 그렇죠. 우리가 HBM이라는 단어 자체 그리고 인공지능이라는 단어 그런 것들이 우리 일상생활에 들어온 지 사실 얼마 이제 초입입니다. 그러면 주가 상승은 우리가 이거를 어느 정도 인지하고 뭔가 상용화 될 때까지는 저는 주가 상승은 간다라고 보는 관점이라고 보면 지금 올해 상반기에 나왔던 거는 1차 상승 정도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올 4분기는 실적을 확인하고 내년도를 위한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분명히 좋은 결과는 반도체에서도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두 분 다 사실상 AI 오죠? 반도체 5인데 황유현 팀장님은 10월, 11월 지나서 좀 조심하고 나서 잃지 않는 투자를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 뒤에로는 말 그대로 올인해도 그 정도로 자신감이 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PSK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총 아직 1조도 안 6천억 정도 내 수준입니다. 네, 그러면 이게 뭐 밸류 대비 비싸다 뭐 그런 것들을 떠나서 예. 충분히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한미 반도체도 이제 다시 추세선 위로 올라오는 최선 대표이사님께서도 계속 매수했었잖아요. 예. 장내 매수. 그러면서 충분히 뭐 그런 거는 뭐 자신감의 표현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일단은 HFM 쪽은 지금 많이 안 오른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원익 IPS 같은 종목들도 그렇고 충분히 관심 갖고 볼 만한 종목들은 여전히 많이 널려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스타 종목, 그러니까 올해 한미 반도체가 HBM에서 스타였다면 가는 주식이 더 갈지 또는 새로운 라이징 스타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도 HBM을 공부해도 전혀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그 요거는 정말 짧게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 네. 짧게만 가볼게요. 지금 만약에 산다면 하이닉스 사실래요? 삼성전자 사실래요? 하이닉스가 O, 삼성전자가 X. 하나, O죠, O. 하나, 둘, 네. 셋. 하이닉스죠. 하이닉스? 네. 하이닉스는 좋은데 걱정되는 건 그래도 삼성전자 이렇게 살짝 조정 받을 때 하이닉스는 그렇게 많이 안 받고 좀 위에 있는 것 그렇죠. 같아서. 원래 그런 종목이 갈 때 더 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차트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엔비디아가 어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엔비디아 차트 보시면 6월달, 그러니까 5월에서 6월달에 급등했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는 박스권이에요. 예. 상단이 $500, 하단이 $400 박스권이거든요. 그러면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닉스도 차트 보신다라면 지금 뭐 주가가 최근에 보면 6월달부터 상단이 한 28,000원, 하단이 한 11만 원대 박스권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러한 이렇게 그리면서 엔비디아 치고 나간다, 그럼 하이닉스가 같이 치고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엔비디아를 바라본다라면 하이닉스가 더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반도체 관련된 종목을 보실 때 이러한 기업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스페타시스라든지 이런 기업은 많이 하락했잖아요. 하락했다 올라오는 건데 못 간다는 뜻이 아니라 당연히 갈 거지만 이렇게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 기업들, 뭐 심텍이라든지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이런 아까 원익 IPS 같은 기업들 보면은 상단에서 혹은 박스권을 그리면서 뭔가를 추세를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많이 반도체가 움직인다라면 물론 그 전에 주도했었던 기업이 주도할 수도 있겠지만 아까 새로운 것을 찾는다라면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기업 쪽에서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 기업들이 더 좋은 흐름을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반도체 중에서 현재 담아야 될 종목을 좀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반도체 좋은 건 알겠어요. 이제 다시 한번 반도체의 파도가 연말에 오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드는데 종목이 어려워요. 뭐 두산테스나 이오테크닉스, 하나마이크론, 한미반도체 등등등등 그 내용이 좋은 것도 있고 내용이 좋지만 주가의 위치가 약간 애매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이평선 자체가 좀 꼬여 있는 것도 그렇죠. 있고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위치, 사업의 내용, 그리고 전반적인 뭐 그런 것들 좋은 종목들을 하나씩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황유현 팀장님부터 딱 하나만. 그 지금 당장이라고 하면 저는 해볼 만한 원익 IPS. 원익 IPS. 네. 뭐 하는 기업이고 왜 이게 좋은 것 같은지. 이게 어닐링 장비 하는 회사인데요. 일단은 내년도에 라이징 스타가 나온다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미 관련 기술이 상용화도 되어 있고 저도 아직 스터디가 깊게 딥하게 되어 있어서 여기까지밖에 말씀 못 드리겠는데 쭉 종목들 보긴 했는데 물론 탄력적으로는 지금은 좀 약해요. 지금 HBM 관련해서 세게 올라간다라고 하면 뭐 이스페타시스나 PSK 홀딩스, 한미반도체 더 셀 수는 있는데 한번 내년을 바라보고 조금 싼 가격에 모아간다라고 하면 원익 IPS가 저는 좋을 것 같고요.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PSK 홀딩스로 할 것 같습니다. 네. 매매로 하면 PSK 홀딩스, 대세 상승으로 크게 간다고 하면은 원익 IPS를 좀 마음에 두고 계시고. 네, 조금만 더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창희 본부장님은 한 종목. 제가 그전에는 심텍 계속 말씀드렸었기 심텍. 때문에 뭐 심텍을 뺀다라면 전 주성 엔지니어링 위치가 나쁘지 않다. 주성. 네, 두 분 다 좋게 보시는 거잖아요.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특히 장비 같은 경우가 이번에 이제 그 중국에 다시 좀 재공급 반입 가능해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부분들 약간 리스크가 좀 해소된 부분들도 좀 있고 충분히 이 회사 같은 경우 그동안 이제 하이닉스 쪽으로 해서 약간 이슈가 좀 있었다라면 이제 삼성전자 쪽에서도 러브콜을 계속 받아간다라면 충분히 하반기 새롭게 주가 흐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성은 목표 주가 몇 정도로 보세요? 저는 일단은 한 4만 원 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지금 29,450원, 4만 원 정도. 오케이. 주성은 좋네요. 네. 주성은 좋다고요? 네. 어떤 점이? 주성은 뭐 사업 내용 영역이나 아니면 지금 태양광 쪽에서도 그렇고
신고가 패턴이기도 하고 저는 뭐 목표가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주성 같은 종목들은 오. 끝이 어딘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은. 와. 몰빵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 이제 신고가 매매할 때 네. 이 말씀을 드리면 네. 신고가에서 잘못 물리면 정말 꼭대기에서 물리는 거 아니냐 네. 이제 그런 표현들을 말씀들을 하세요. 네. 근데 우리가 역사적인 신고가 에코프로가 150만 원 갈 때도 보면 100만 원 갈 때도 신고가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고가를 간다는 건 뭔가 그 기업은 뭔가 이 기업이 속한 섹터 내에서 새로운 영역을 펼치고 있다는 거거든요. 아무도 변접할 수 없는.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신고가를 한번 바라볼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더 좋은 거죠. 오히려 수성 엔지니어링은 오히려 더 차라리 보수적으로 할 거면 정고점이 32,000원이었잖아요. 네. 거기를 뚫고 보는 게 차라리 오히려 더 보수적입니다. 지금은 오히려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구간이에요.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